그냥 무턱대고 청약통장에 매월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납부한다고 당첨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청약통장에도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고 활용을 하셔야 당첨될 확률이 커집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버미쌤이에요. 제가 어제 재밌는 기사 하나를 봤는데 주택청약 가입 계좌가 전국 통틀어서 2388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천만이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청약통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지난번에 청약저축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청약저축에 대해 시리즈별로 업로드할 계획이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어디 가서 청약저축 모른다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죠. 내가 가입한 청약통장이 뭔지 알아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통장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10만원씩 오래 넣으라고 했다고 넣는 사람은 나중에 정말 피눈물 흘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주택청약은 크게 4가지의 통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축통장, 예금통장, 부금통장, 종합저축통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내가 통장을 써먹으려면 무슨 능력들이 있는지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 저축통장은 국민주택에서만 분양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이에요. 9년에서 10년 전에 만드신 분들 상당수가 지금 이 통장으로 개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축통장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에서만 분양받거나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도 저축통장인데 그럼 민영주택에는 못 넣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저축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만들고 나면 기본적으로 국민주택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실 때는 청약통장을 변경하셔야 돼요. 어떻게?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용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민영주택에서 사용하는 걸로 통장을 전환하게 되면 다시는 국민주택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이걸 개선한 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통장을 만드는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만 1가구 1계좌로 만들 수 있었고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 연체 없이 24회에 넣으면 1순위가 되는 통장이에요. 한마디로 국민주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은 저축통장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금통장인데요. 예금통장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 분양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민영주택에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이에요. 이 통장의 특징은 넣을 수 있는 평수에 제한이 없어요. 이 말은 모든 평수에 민영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정해진 예치금이 있거든요. 그 이상을 납입해야 분양받을 수 있지만 예치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부여받게 돼요. 한마디로 예금통장은 평수 제한이 없이 민영 분양을 위한 통장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부금통장이에요. 부금통장도 예금통장과 마찬가지로 민영주택 분양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금통장과는 다르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예금통장은 민영주택에서 나오는 모든 면적에 넣을 수 있는 통장이고 지금 말하는 부금통장은 25.7평 이하에만 넣을 수 있는 통장이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예금통장과는 다르게 매월 약정한 금액을 적금처럼 붓는 건데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25.7평 이하에 넣을 수 있는 민영통장이다 라고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축통장 기억나시죠? 국민주택에서만 넣을 수 있는 통장. 저축통장은 원래 국민주택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영주택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민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저축통장에서 청약예금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통장 자체를 전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원래 국민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통장의 특징을 바꿔버렸으니까.
변경하는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저축통장, 부금통장, 예금통장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어딘 못 쓰고 어딘 쓸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내가 살다 보면요, 국민주택을 갈지 민영주택으로 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괜찮은 집이 나와서 청약을 하려고 봤더니 내가 가입한 청약통장이 해당이 안 된대. 그래서 예전에는 낭패를 겪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나온 통장이 저 세 가지의 통장 기능을 모두 합친 게 바로 청약종합저축통장이에요. 이름이 기니까 종합저축통장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종합저축통장의 장점이 뭐냐? 가입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청약통장을 20세 이상만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통장은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무주택자이거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제한도 없어졌어요. 예전 저축통장은 무주택 세대주만 개설이 가능했지만 그런 제한이 없어졌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에 넣을 수가 있어요. 예금통장에서 제한하는 27.5평 면적 지역이 종합저축통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월 10만원씩 넣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내 통장이 종합저축통장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저축통장, 부금통장, 예금통장 이 세 가지 기능을 합친 게 종합저축통장인데 매월 2만원씩 넣으면 세 개로 합쳐진 통장의 장점을 50%밖에 못 챙기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쪼개졌던 예금, 부금 통장의 기능만 사용하시는 거죠. 국민주택에서는 1순위 동점자가 나올 경우 저축총액이 높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회차별 최대 인정금액 매월 10만원씩 납부를 해야 나중에 국민주택 분양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매월 2만원씩 넣으면 국민주택 분양은 포기하고 민영주택 분양만 노리게 되는 거죠.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국민주택 분양이 요새 많이 없는 건 맞아요. 저도 최근에 강남에서 국민주택 분양 공고 떴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만원씩 넣는 게 통장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 돈은 내 돈이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냐? 여러분들의 통장을 제대로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청약 예금이나 부금 통장이다. 또는 나는 종합저축통장이지만 민영 분양만 받을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민주택 공공분양을 배제시키면 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납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청약 예금도 목돈 넣어놓고 2년만 지나면 1순위를 얻어요. 그리고 나머지 통장들은 2만원씩 2년만 넣어놓고 1순위 조건을 갖춘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지역별 예치금을 한 번에 넣고 가점제나 추첨제로 승부를 보면 돼요. 가점 점수가 84점 만점 중에서 60점만 넘으면 어느 정도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점수 계산을 해보시면 실제로 30, 40대가 60점 이상 나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가점제 점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모의 계산하실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제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국민주택 분양을 노리는 저축통장과 종합저축통장이신 분들은 잘 계획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저축통장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분양을 받기 위한 분들인데 내가 원하는 국민주택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돈을 넣을 건지 아니면 민영주택에 넣기 위해서 청약 예금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첨될 확률과 내 상황을 고려해서 득실을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길고 저축 총액이 1,500만에서 2,000만원 정도로 많이 모은 분들은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또 기사를 찾다가 2020년 3월 30일 날 국토부에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대략적인 신도시 그림이 나왔다고 발표한 기사를 봤는데 총 20만 호의 공공주택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사실 언제 시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한다면 역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입 기간이 길고 저축 총액 1,500만원 이상 모으셨다면 당첨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이어야 하지만 청약 예금으로 돌릴 경우에는 부양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으로 당첨자를 뽑는 가점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청약 예금 전환이 당첨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국민주택은 분양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나와도 서울 외곽 쪽이거나 경기 인천에만 물량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려고 가점을 환산해 봤더니 60점 이상 넘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청약 예금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민영아파트 청약 경쟁력에서도 우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냥 내 통장이 뭔지, 나한테 유리한 방법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10만원씩 오래 넣으라고 해서 넣는 사람은 나중에 정말 피눈물 흘릴 수 있어요. 제가 원래는 청약 통장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셔서 제가 다음 영상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준비해서 올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미납했어요. 그럼 회차가 얼마나 인정되는지 계산식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확인하는 방법이랑 오랫동안 2만원씩 넣었는데 지금부터 10만원으로 올려도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올릴게요. 청약이 정말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계획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